안녕하십니까. 신호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트리플 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양수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추한항소를 해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 A씨는 2002년 8월경 동업자금으로 X씨한테 3천만 원을 빌렸고요. 이 3천만 원을 같은 해, 즉 2002년 11월 말까지 갚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를 작성했는데 당연히 이걸 못 갚았죠. 여러 가지 사정상 못 갚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돈을 받을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간전이 선임이 돼서 그 개인적인 재산을 다 처분을 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그 파산 간지인이 채권자 X가 우리 의뢰인한테 받아야 될 이 3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이제 판 거죠. 팔아서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 채권을 양수한 쪽이 트리플 자산관리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이 3천만 원에 대한 채권 자체가 기한이 2012년 11월 말이니까 2012년 1월에, 즉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보통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X는 개인이었으니까, 은행이 아니고. 2012년 1월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송달받지 않아서 결국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은 이제 2022년 중순쯤이 돼서 계좌가 압류가 됐죠. 계좌가 압류가 되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걸 알아본 거죠. 알아보니까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이 됐고, 결국 공시송달의 판결에 대해서 추한항소를 제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린 것도 맞고 돈을 안 갚은 것도 맞고 10년이 도래하지 않은 사이에 지급명령이 신청된 것도 많은 건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각서에 주목했어요. 각서에 동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렸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동업의 행태가 밝혀져야겠죠. 이 동업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여기 각서에 쓰여진 것이냐라고는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 이게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가 있죠.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면은 우리 의뢰인분이 한 번도 원리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변제기 2002년 11월 말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지급명령이 신청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한항소를 해서 그 부분을 주장을 했고요. 그 부분을 주장하면서 이 동업자금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증인이 나와야 되죠. 최초 각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저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면 이게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돼서 저희가 이 돈을 하나도 안 갚아도 될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도 이제 증인을 불러야 되고, 증인을 불러야 되는 여러 가지 대가적인 문제, 증인한테 저희한테, 그리고 너무 오래됐죠. 이게 2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근데 트리플 자산관리 주식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어요. 이 각서 부분에 동업 부분이 자칫 소송으로 풀리게 되면 자기들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인지를 했고요. 자칫 이제 3천만 원 중에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가 돼서 결국은 이제 조정길이 열렸어요. 조정길에서 이 원금 3천만 원이죠. 원금 3천만 원에 이자는 당연히 더 많아요. 2002년부터 이자가 계속 발생했으니까 이자까지 합하면 거의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자 다 면책을 해주고 원금의 500만 원만 변제를 하는 것으로 결국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결국은 물론 이게 제 예상이지만 소송까지 끝까지 갔으면은 저희가 하나도 안 갚을 확률이 더 높았겠지만, 그런 확률에 기대하면은 이제 물론 저희가 질 가능성이란 것도 없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리금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금의 500만 원만 갚는 걸로 조정이 됐다면 이게 굉장히 잘 해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의뢰인분도 500만 원 정도는 당연히 줄 생각이 있었죠. 원금 정도도 줄 생각이 있었는데 500만 원만 내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선뜻 조정이 된 거죠.